프루지오. 발표 이후에 계약을 하시게 되면 지금보다 중개수수료를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프루지오 라이프 부동산 전문가 닥터빌리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여 정말 뿌듯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올 가을에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억 원이하고 경기 남부 쪽 아파트 매매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지출할 비용까지 고려하여 계획하고 있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얼마 전 뉴스를 보니 2021년 중개수수료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숫자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중개수수료가 더 저렴해지는 게 맞나요? 최근 2월 9일 사연자님의 말씀처럼 중개수수료의 변화가 예고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 4가지를 들고 국토부에 제시를 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4가지 안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7월까지 여러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결정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연자 분께서는 시기적으로 딱 발표 때쯤 계약을 하게 될 시기인데, 발표 이후에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권익위원회는 4가지 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럼 각각의 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1안은 현재 부동산 금액이 높아진 만큼 낮은 가격은 의미가 없으니 기존에 5천만 원부터 시작하던 것을 6억 원부터 시작하여 총 7단계로 나눴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는 30억 원 초과인데, 현재 강남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33평형 기준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가 30억 초중반 정도 하니 그 정도 금액을 가장 높게 선정한 듯 합니다. 기존 요율표에 9억을 구간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선정한 것도 당시 강남의 고가 아파트 기준이 9억 원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거래가 많으면서 현재 서울의 중위 가격인 9억 원에서 12억 원 구간을 0.7%로 해서 가격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높아질수록 점점 요율이 낮아지는 안이 바로 이 1안입니다. 0.5, 6, 7, 4, 3, 3, 1로 9억을 제외하곤 전부 6의 배수로 움직입니다. 이때 지금까지 시행되던 한도액처럼 이 요율도 꼬리표가 붙는데, 9억 이하에서는 나온 수수료에서 60만 원을 감해주고 12억 이하에서는 150만 원을 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요율이 급감을 하기 때문에 더해주는 형식으로 가게 되는데, 18억 원 이하에서는 210만 원을, 24억 원 이하에서는 390만 원을, 30억 원 이하에서는 630만 원을, 그리고 30억 원 초과에서는 930만 원을 더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도 같은 방식으로 금액만 다르게 해서 편성이 되어 있죠.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이 요율은 협의가 아닌 딱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얼마인지 딱 정해져서 서로 편하긴 하죠. 더 이상 이건 외우기는 힘든 요율표이며 그때그때 오픈북 시험처럼 살펴보는 식으로 중개 수수료를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안과 함께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이 2안입니다. 이건 조금 더 자유를 준 방식인데 12억 원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12억 원을 초과하면 0.3에서 0.9% 내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1안에 비해 조금 더 열어둔 방식이죠. 기존과 다른 점은 12억 초과 구간에서 690만 원을 얹어주면서 최저 요율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최저 요율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0.9%에서 협의, 0.3에서 0.9%에서 협의, 이 둘은 엄청난 표현적 차이가 있습니다. 경우와 입장에 따라서 충분히 유의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요인이죠. 그 다음 3안은 정확한 요율을 정하진 않았지만 얼마를 거래하던 똑같은 요율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가 아닌 정액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사실 가장 공평하고 다툴 일도 없고 편한 방식이긴 한데,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지금까지 금액 구간별 차이를 둔 것은 가장 많은 금액군에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것을 구매하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마지막 4안은 0.3에서 0.9% 요율 내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지금 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사무실 등은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가 중개 수수료와 다른 점은 최저하한이 없다는 점이고 그 외에는 동일합니다. 현재 분위기상 1안이나 2안 또는 새로운 안에서 결정이 되지 3안과 4안에서 결정이 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사연자님께서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한다고 하셨으니 마지막으로 현재 중개료와 변경될 중개료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9억 원 상당의 집을 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원래라면 0.9%에서 협의이기 때문에 최대 810만 원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수수료는 1안에서 하게 되건 2안에서 하게 되건 0.7%에 150만 원을 빼서 480만 원 정액이고요. 중개 수수료만 본다면 발표 이후에 계약하심이 좋을 것 같으나 분위기가 점점 오르는 분위기라면 최대 330만 원 아끼자고 1000만 원 이상을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변화에도 집중을 하시되 집값의 변화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연자님께서는 어쩌면 중개 수수료가 낮아지기 전에 계약과 잔금을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가령 발표는 7월 1일에 하고 시행은 12월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발표일과 시행일이 다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 사연자님은 아쉽게도 현재의 중개 수수료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셔야 할 것 같으며 부동산과 원만하고 좋은 협의로 서로 원하는 금액으로 거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구독자님 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 요율에 대해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메일로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닥터빌리가 세세하게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